안녕하세요, 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보통 원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하면 중개사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때 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중개수수료가 뭔지,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깎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개수수료는 뭘까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이 우리에게 집을 소개해주고 계약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먼저 집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에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들 중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집을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에는 중개사의 차를 타고 이제 편하게 집을 구경을 하게 되죠.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내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 비교적 많은 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계약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때에는 집주인과 나 사이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들을 조율을 해주고 확정해주는 일과 3자 대면하는 자리에서 실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계약서 작성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 노력을 크게 안 들이고 편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죠. 자, 이처럼 중개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주고 우리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이제 내가 계약할 집이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내게 될 것인지 스스로 계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거래 금액과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정 수수료율을 알아보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방법은 네이버의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치시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지역, 거래 종류, 금액들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으로 1000에 60만원짜리 월세집을 계약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나 주택 건물 말고 오피스텔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율이 전국 공통이라 지역 고르는 것이 없습니다. 월세 임대차로 선택을 하시고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 있는 협의보수율은 뭘까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곱해서 계산을 진행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수수료율을 가지고 협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금액으로 협의를 합니다. 50만원으로 하기로 하죠. 35만원으로 하시죠. 10만원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보수율은 사실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두시면 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이 중개사가 여러분들한테 최대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고 이 안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최대 금액으로 받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활용해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최대치로 중개수수료를 받아가는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지식들이 많다거나 협상에 능하다면 설득이 쉽겠지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없는데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은 한 푼, 두 푼이 소중할 때니까 혹시라도 몇만 원 아껴보고 싶다 하신다면 활용을 해보세요. 두 가지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협의를 보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중개사에게 말을 해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 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중개수수료를 안 깎아준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할 만큼 배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화로 미리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개사에게 전화로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 이번에 계약하면 중개수수료 얼마나 나오나요? 545니까 20만원만 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돈이 너무 빠듯해서 그런데 수수료 5만원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사장님 5만원은 안 되고 3만원 정도만 빼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주변에 직구하는 분들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깎아주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한 번은 말을 꼭 던져보세요. 아, 그렇게는 안 돼요, 사장님. 우리 중개업소 기준이 나름 정해져 있는 거라 그거는 못 해드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이 깎는 건 쉽지 않을 건데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재량을 뽐내 보시거나 그냥 빠르게 포기를 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냥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는 중개사분들이 많으니까 말을 한번 꼭 던져보시고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느낌으로 협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개 수수료를 확정한 다음에 계약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